이제 몇 페이지냐면 그 189페이지 세포막의 구조와 특징 보자. 자, 세포막 같은 경우는 세포 안팎에 공간을 갖다가 분리하는 거야. 그리고 세포 안팎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어떤 건 통과시키고 어떤 건 통과 안 시켜가지고 물질의 선택적인 투과를 한단 말이야. 보자. 세포막의 구조와 특징에서 첫 번째, 세포막의 구조를 보자. 세포막은 뭐로 되어 있다? 두 개로 되어 있어. 뭐? 인지질과 막단백질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인지질은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세포막의 주성분이 인지질과 단백질이야. 근데 이 구조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 근데 인지질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들아.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붙어 있어. 두 개가. 근데 원래 글리세롤이건 지방이건 지방산이건 전부 다 뭐야? 기름기야. 그러다 보니까 소수성이란 말이야. 물하고 안 친해. 얘들은 원래는 소수성이야. 소수성이야. 물하고 안 친해. 물하고 친하면 친수성이라 그래. 근데 여기에 뭐가 달라붙어버려? 인산이 붙으면서 머리 부분이 뭐가 돼버려? 친수가 돼버려. 친수성이 돼버려. 인산이 첨가되면서 뭐가 된다고? 물하고 친해져 버려. 친수성이 돼. 그러다 보니까 물에다가 인지질을 집어였지. 갖고 집어여면 어떻게 되냐, 얘들아? 물하고 친한 부분은 바깥으로 가고 안 친한 부분은 안쪽으로 가버려. 그러면서 몇 중층이 되는 거야? 이중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막단백질이 박혀 있거나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구조야. 이런 구조. 관통돼 있거나 박혀 있어, 막단백질이.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유동성이 있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막이라고 해. 모자이크막이라고 해. 자, 봐라. 옆에 나왔어. 봐라. 인지질은 지질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로 글리세롤에 인산을 포함하는 성분이 결합한 머리 부분. 원래는 글리세롤도 소수성이야. 물하고 안 친해. 근데 인산이 결합하면서 친수가 돼버려. 물하고 친해져 버려. 그리고 지방산 두 분자로 된 꼬리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고 꼬리 부분은 물하고 안 친한 소수성이다. 이해됐지? 그 다음 옆에 이제 세포막의 구조를 봐봐.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 막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되어 있는 구조로서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 움직일 수가 있어. 그래서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유동 모자이크막이라 그래. 그리고 또 보면 인지질 머리 부분은 물이 풍부한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접해 있고 꼬리 부분은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러면서 인지질 이중층을 이룬다. 세포 내부와 외부를 효과적으로 분리한다. 그리고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되어 표면에 붙어 있다.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을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 중에는 물질의 이동에 관계된단 말이야. 야,
이런 게, 야, 여기를 통해서 이 관통되어 있는 단백질이 물질의 이동을 시킨단 말이야. 이렇게. 통로 역할을 한단 말이야. 통로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 라고 옆에 봐라. 막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이 있어. 세포막에는 물질의 이동, 다른 세포의 인식, 신호 전달, 효소 작용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있다. 효소도 우리 몸에서 만능이지. 우리 몸을 돕는 촉매야, 촉매. 물질 대사를 돕는 촉매인데 단백질로 돼 있어. 효소는 단백질로 돼 있고, 그리고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고 단백질이 또 다른 세포를 인식하고 신호를 전달하는 등의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있다. 그리고 선생님 말했지. 아까시네. 뭐라고 있어? 세포벽은 전투과성 막이라고 있어. 전부 다 특화시킨다 했어. 근데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놈은 통과시키고 어떤 놈은 통과를 안 시킨단 말이야. 이걸 선택적 투과라고 해.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이다. 가지고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 크기에 따라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을 잘 투과시키지 않는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세포막 선택적 투과성은 세포막 성분 및 구조와 관련이 있어 물질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세포막을 통해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세포막 자체를 너희들 학교 담장이 있냐, 담장으로 돼 있지. 어떤 데는 이렇게 녹색 펜스로 돼 있는 데가 있어. 녹색 펜스로 돼 있는데, 다이아몬드형 녹색 펜스로 돼 있는 데가 있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펜스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인지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구멍이 작지. 근데 여기에 문이 있어. 출입문이 있어. 이거는 출입문이 열려 있는 거는 이거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단백질은 큰 게 통과할 수 있지. 이 인지질은 작은 게 통과하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봐. 야,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거는 물질이 있어. 통과하는 물질이 있다. 뭐가 있냐면 얘는 봐라. 분자 크기가 구멍이 작기 때문에 분자 크기가 작은 놈들이 통과. 작은 물질. 그 다음 또 여기 인지질은 지질 기름기성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름기에 자료가. 그러다 보니까 지질과 잘 섞이면서 지질과 잘 섞이는 물질. 기름기 성분이 잘 통과한다. 그리고 전하를 띄지 않는 물질. 전기를 안 띄는 물질. 물질이 통과한다. 인지질은 구멍이 작아. 그러니까 분자 크기가 작은 놈이 통과해. 그리고 기름기 성분이기 때문에 지질에 잘 섞이는 것들을 잘 통과해. 그리고 전하를 띄지 않는 물질이 통과해. 그러다 보니까 지방산도 지질이지. 그러다 보니까 잘 통과하고, 그 다음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이 기체 분자들이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들이 잘 통과한다. 그리고 그 다음 막단백질을 잘 통과하는 거. 보자. 인지질을 통과하지 않는 물질, 즉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물질이 있어. 뭐가 있냐? 얘는 분자 크기가 큰 놈들. 큰 물질. 그
다음 또 뭐 있냐? 자, 그리고 지질과 잘 섞이지 않는 물질. 기름기 성분이 아니야. 않는 물질. 그리고 전하를 띠는 물질. 이온 같은 게 잘 통과한다. 특히나 얘는 이온이다. 이온들이다. 그럼 봐. 따라서 막단백질을 분자 크기가 비교적 크고 지질과 잘 섞이지 않으며 전하를 띠는 물질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 포도당도 큰 입자야. 산소나 뭐 이산화탄소 기체 분자 비에 그리고 나트륨, 칼륨 등의 이온들이 통과한단 말이야. 이해됐지? 봐. 인지질 이중충을 통과하는 물질이 있고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물질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인지질 이중충은 구멍이 작아. 그러니까 분자 크기가 작은 놈들. 그리고 기름기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질과 잘 섞이는 물질. 그리고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 즉, 봐봐. 뭐 지방산이라든지 산소, 이산화탄소 기체 분자들 통과하고. 그다음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물질은 야 구멍이 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분자 크기가 큰 놈들, 포도당, 지질과 잘 섞이지 않는 물질, 그리고 전하를 띠는 물질, 이온들,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통과한단 말이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근데 이때 이제 보자. 그러면 어떤 원리로 세포망에서 물질이 이동할까? 확산이야, 확산. 봐라.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잠깐만 공기 좀 갖고 올게. 보자. 세포망을 통한 물질의 이동 보자. 세포망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자 어떤 원리다? 확산이다. 확산이다. 확산이야. 확산은 뭐냐? 꼭사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에너지를 ATP를 소모해야 안 해. 소모 안 해. ATP 소모 안 한다. 에너지 소모 안 한다. 자, 확산은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야.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하여 이동하므로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 안 한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 우리가 여기에다가 향수병을 갖다가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 냄새가 전체적으로 다 퍼지잖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다 퍼진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얘는 뭐냐? 세포막을 경계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자연적으로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해갖고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ATP 에너지 소모한다 안 한다? 소모 안 한다. 분명히 알아둬라. 그럼 보자. 근데 이제 우리가 두 군데를 통과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지질을 통과하는 이중충을 통과하는 하는 걸 무슨 확산이라고 해? 단순 확산이라고 해. 그리고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걸
촉진 확산이라고 해. 옆에 봐라. 그래 왜 단순 확산하고 촉진 확산이 있냐? 봐봐. 자, 단순 확산은 농도차가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커지지. 그러면 계속해서 이동 속도가 물질의 이동 속도가 증가해. 근데 막단백질을 통한 촉진 확산은 제일 처음에는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질의 이동 속도가 증가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일정해져 버려. 그래서 단순 확산하고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확산이 단순 확산이고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 촉진 확산이 되는 거야. 자, 옆에 위에 나왔다. 자, 단순 확산하고 촉진 확산은 공통점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고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 안 한다. 근데 차이점은 촉진 확산은 누가 관여한다? 막단백질이 관여한다. 그리고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야. 그럼 보자. 첫 번째,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 단순 확산은 봐라.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여 확산한다. 자, 확산 속도는 세포 안팎의 농도차에 비례하여 확산 속도가 증가한다.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산 속도는 빠르다. 그래서 단순 확산이다. 이러니까 단순 확산이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단순 확산이야. 촉진 확산은 제일 처음에는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다가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확산 속도가 증가 안 해. 이게 촉진 확산이야. 막단백질을 이용한. 그러면 단순 확산에서 이동 물질은 분자 크기가 작은 거, 인지질 이중층이 통과하는 거, 기체 분자,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 그리고 지질에 잘 섞이는 물질, 지용성 물질, 지방산 글리세롤이야. 그리고 전할 띄지 않는 물질이 통과한단 말이야. 그리고 허파가리. 이제 옛날에는 폐를 갖다가 폐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허파라 그러나. 우리가 이제 순대 볼 때 허파 좀 주세요 그랬잖아. 허파가리 폐포야. 자, 그러면 해볼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자, 허파가리하고 폐포하고 조직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뭐가 높아? 산소의 농도가 높단 말이야. 응? 여기는 이제 세포 결과 뭐가 많이 생겼어?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긴단 말이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 산소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허파가리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하는 거야.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은 조직세포에서 허파가리로 이동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 써놔. 제일 밑에다가 제일 밑에 여기 이거잖아. 그렇지. 맞죠? 세이야. 자, 그 다음 이제 막단백질을 통한 촉진 확산이다. 자, 물질이 막단백질을 통해 확산한다. 특정 막단백질은 특정 물질만 이동시킨다.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클수록 확산 속도는 증가해. 근데 일정 농도차 이상에서는 확산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왜? 물질에 관여하는 막단백질이 모두 이동에 관여하면 이게 야 자리가 다 차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확산 속도가 안 증가 안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 도로 전부 다 가동되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 확산 속도는 증가 안 한다. 그리고 분자 크기가 큰 물질, 수용성 물질, 포도당 아미노산이 통과하고 지질하고 섞이지 않는 물질, 전할 때는 이온들이 잘 통과.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자, 그리고 신경세포에서 나트륨의 유입, 그 다음에 혈액에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되는 거, 작은 창자에서 아미노산을 흡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막단백질에 의한 촉진 확산이다. 이해됐지? 세 이해됐어? 넘겨주세요. 또 뭐가 있냐?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서 이제 삼투가 있어. 삼투. 삼투는 반대다. 세포막을 경계로 삼투에 의한 물질의 이동은 세포막을 경계로 자, 여기서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한다? 용메인 뭐가 이동해? 물이 이동한다. 물이 이동한다. 응? 물이 이동. 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니까 즉 봐라. 이거야, 이거. 이렇게 U자 모양의 유리관을 갖다가 준비해 놓고, 자, 여기다가 셀로판 종이를 갖다 줘. 그리고 달걀 소껍질도 우리 있지, 흰색에 있잖아. 달걀 까서 보면 껍질 있지. 밖에 껍질 말고 속껍질 있단 말이야. 그게 반투과성막이야. 얘들이 반투과성막이야. 세포막과 같은 역할을 해. 그 셀로판 종이는 뭔가? 여기에 몰라. 물려. 여기에 설탕물을 넣었어. 그러면 보면 이렇게 반투과성 막인데 물은 이만해. 근데 설탕은 엄청 큰 거예요. 설탕보다 커.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해 못 통과해? 못 통과해. 그러다 보니까 입자 크기가 작은 물이 통과하는 거야. 여기서 물들이 여기서 여기로 통과하는 거야. 그래갖고 통과해가지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야. 보자. 그러면 이제 물이 선생님 이렇게 통과를 해 물이. 그러면 이쪽에 물의 양이 적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수면이 낮아지고 얘는 수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집니다. 근데 선생님 반대쪽으로는 이동 안 해요? 이동해. 근데 훨씬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많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없다 보면 틀려. 이동을 하긴 해. 소량이지만. 근데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더 많다. 이해됐어? 명심해라. 이렇게 반대로 이동하는 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도 있어. 물도 있어. 근데 그거는 소량이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물이 양이 훨씬 많은 거야. 그리고 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에너지를 ATP를 소모 안에 확산이나 삼투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ATP를 소모해 안 소모해? 안 소모해. 이해됐어? 그래서 삼투에 의한 물의 이동은 봐라. 세포막을 경우로 물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물의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옆에 봐라. 삼투압은 이때 물이 이동하면서 이 반투과성 막에 압력을 미치는 게 뭐야? 삼투압이야. 삼투압이야. 옆에 나왔다. 삼투의 현상이 일어날 때 막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즉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압력은 커지는 거야. 그리고 용액의 삼투압이 세포액과 같으면 등장해. 농도가. 그리고 세포액보다 낮으면 저장해. 세포액보다 농도가 높으면 고장액이 일어난다. 옆에 나왔다. 봐봐. 세포하고 세포액과 농도가 같으면 같을 등자를 써가지고 등장해. 그리고 세포액보다 농도가 낮으면 저장해. 그리고 세포액보다 농도가 높으면 고장액이 일어난다. 그리고 보자. 그리고 두 번째 세포와 삼투. 세포 안과 농도가 다른 용액에 넣으면 삼투에 의해서 물이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세포와 삼투 보자. 자, 첫 번째 뭘 보자? 동물 세포를 보자. 동물 세포를 보자. 동물 세포를 갖다가 어디다 넣냐? 저장액에 있다 넣는다. 저장액에 있다 이거. 그러면 야, 어떻게 돼? 야, 농도가 어떻게 돼? 밖에가 더 낮단 말이야. 그러면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나가는 놈도 있어, 얘들아. 나가는 놈도 있어. 근데 들어오는 놈이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지지. 세포의 부피가 커지다가 세포막이 못 견뎌. 그러면 빵 터져버려. 그걸 무슨 현상이라고 해? 용혈 현상이라고 해. 용혈 현상이라고 그래. 자, 저장액에다가 동물 세포를 넣으면 밖에서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와. 그러면서 부피가 커져. 그러다가 견딜 수 없으면 이 압력을 견딜 수 없으면 터져. 이걸 무슨 현상? 용혈 현상이라고 해.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저장액이 지배하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 세포의 부피가 커진다.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기도 한다. 이걸 용혈 현상이라고 해. 그리고 자, 등장액이 지배하면 어떻게 되냐? 농도가 같은 세포액과 농도가 같은 등장액이 지배하면 자,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게 어떻다? 똑같아. 그러니까 들어온 거하고 나가는 게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그대로예요. 부피가 그대로야. 근데 이번에는 세포액보다 농도가 더 높은 고장액이 집어넣지. 그러면 세포 안이 더 농도가 낮으니까 빠져나간단 말이야. 빠져나가. 그러면서 부피가 줄어들어. 부피가 줄어들어서 쭈글쭈글해진단 말이야.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고장액이 집어넣으면 세포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의 부피가 작아진다. 그리고 동물 세포는 왜 다르게 취급해야 되냐? 바깥에 세포의 모형을 유지하는 세포벽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식물 세포는 세포벽 때문에 일정한 모양을 유지해. 그러면 야, 식물 세포를
저장에 있다 집어였지. 그러면 안으로 들어온 물의 양이 많아. 그러니까 부피가 어느 정도 커져. 근데 더 이상 이제 세포벽이 두껍고 단단한 세포벽이 잡아줘. 그러다 보니까 얘는 터지지도 않고 그 모양을 유지해버려. 이해됐어? 식물세포는 저장액에 집어넣으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의 부피가 커지는데 그래갖고 팽팽해지지. 그러나 세포벽이 잡아주기 때문에 터지지는 않는다. 이해됐어? 그래갖고 이 제일 팽팽해진 상태를 팽륜 상태라고 해. 팽륜 상태. 그리고 등장액에 집어넣으면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가 그대로. 그 다음 잡아라. 그 다음 이제 고장액에 집어넣지. 세포액보다 더 농도가 높은 데를 집어넣지. 그러면 나가는 물이 더 많아. 들어온 물보다. 그러다 보니까 세포막이 쭈그러들어. 세포벽은 그대로야. 세포막만 쭈그러들어. 갖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돼. 이걸 뭐라 그런다? 원형질 분리라 그래.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자, 고장액에 집어넣으면 시원아, 정철은 자, 고장액에 집어넣으면 세포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질의 부피가 작아지다가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 그리고 이걸 뭐라 한다?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어 세포의 크기는 작아지진 않아. 근데 세포질의 양이 줄어들면서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 이걸 뭐라고 한다고?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보자. 옆에 보충자료에 궁금해봐봐. 물은 세포막에서 어떻게 이동할까? 자, 물 분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지만 아까 시간 인지질은 기름기 성분이 되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소수성이야. 그래서 인지질을 통과하긴 통과해, 물이. 근데 소량만 통과해. 그리고 대부분은 어디로 통과해? 막단백질을 통과해. 이해됐어? 자, 봐라. 물 분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지만 인지질은 소수성 부분 때문에 이동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세포막에서는 물을 이동시키는 것은 주로 누구다? 막단백질이다. 막단백질이야. 그리고 원형질은 봐라. 세포에서 주의해 봐봐.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에 넣었을 때 부피가 변하지 않는 까닭은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다. 야, 얘는 이동을 해. 근데 들어온 양하고 나간 양이 어떻다? 같아.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그대로인 거야. 물이 이동 안 하는 게 아니야. 이동해. 근데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하고 똑같으니까 부피가 그대로인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그리고 원형질은 뭐냐? 세포의 생명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서 핵과 세포질을 통틀어서 원형질이라고 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삼투A가 있다. 삼투A. 자,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에다 뭘 뿌려? 소금을 뿌려. 절인다고. 그러면 밖에가 고농도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고농도니까
배추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 그러면서 숨이 죽어버리는 거야. 막 얘가 쳐져버렸어. 그렇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마트 같은 데서 진짜 채소가 시들시들해. 그럼 뭘 뿌려? 분무기로 물을 뿌려. 물을 뿌리면 밖에가 저장액이다 보니까 세포 채소 안으로 물이 들어가. 그러면서 다시 싱싱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것도 다 원리다. 삼투해이다. 그러니까 삼투해가 첫 번째 식물의 뿌리털에서 토양에 물을 흡수하는 거. 밖에가 더 저장액이야. 그러니까 땅 속에 토양 속에 있는 물이 뿌리털로 흡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야, 뿌리털 속의 세포액은 토양의 물에 비해 고농도니까 그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토양에서 뿌리털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그래갖고 뿌리털이 물을 흡수하는 거야.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면 숨이 죽는 거. 왜? 밖에가 고장액이기 때문에 배추에서 소금물로 물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야, 과일청 만들 때 야, 물을 안 집어 있는데 한 몇 주가 지나면 물이 생기지. 왜? 밖에가 고장액이다 보니까 그 과일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물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 보자. 탐구 자료 좀 봐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실험 봐봐. 적양파의 표피 조각을 증류수와 20%의 설탕 용액에 넣어두었다가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적양파는 증류수야. 증류수는 뭐야? 저장액이겠지. 그리고 20% 설탕은 고장액이겠지. 그러면 보자. 야, A의 세포 저장액은 야, 밖에가 더 농도가 낮으니까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와. 갖고 팽팽해져. 물이 양파 세포 안으로 많이 들어온다. B는 고장액이단 말이야. 그러면 세포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 그러면서 부피가 줄면서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일어나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 물이 양파세포 밖으로 많이 빠져나온다. 결론은 삼투해에서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뭐가 이동한다?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거야. 왜? 설탕 분자는 이 세포막을 너무 커. 통과를 못해. 그래서 물은 작기 때문에 통과를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옆에 보자. 또 다른 실험. 자, 달걀 속껍질을 제거한 달걀이다. 겉에 있는 껍질. 속껍질이 있는 상태야. 겉껍데기를 갖다가 제거한 달걀을 증류수와 10%의 소금에 넣고 일정 시간 지난 후 질량별로 관측했다. A는 증류수에 오면 야, 밖에가 더 저장액이기 때문에 달걀 속으로 물이 들어와. 그러니까 질량이 증가하겠지. 근데 B는 고장액이다 보니까 달걀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 그러면 질량이 감소하겠지. 이해되니? 191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세 이거 있잖아요. 여기 16일부터 우주 초기 원소가 생긴 거 있잖아. 이거하고 그다음 이거 별의 진화가 주기로 그다음 29일이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면 또 물질의 규칙성 이거 이렇게 보면 돼. 순서대로 그리고 두 개씩 보고 와. 두 개씩 보고 와가지고 모르는 내용 있잖아. 선생님한테 물어봐. 뵙으셔. 내가 가고 수업하다가 가고 모르는 내용 있잖아. 선생님한테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 풀어. 그 다음에 자 보자. 자 191페이지에 첫 번째 1번 인지질, 2번 선택적 투과성, 3번 확산, 4번 인지질 이중층, 5번 막단백질, 6번 삼투, 7번 많아 커진다. 그리고 9번에 부피 작아진다. 그 다음 1번에 자 A는 막단백질, B는 인지질이야. 그 다음 2번에 00X, 3번에 확산, 4번에 A가 산소, 이산화탄소, 지방산 등, B는 나트륨, Na+, 그 다음 포도당, 아미노산 등이야. 5번에 많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6번에 0x 0이야. 그리고 여기 195페이지까지는 숙제했고, 그 다음 보자 이제. 자,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보자. 자, 보자.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은 봐라. 자, 뭐가 있냐? 자, 물질 대사가 있어. 생명체 내의 화학 반응 보자. 자, 첫 번째 물질 대사가 있다. 물질 대사는 무슨 뜻이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뭐라 그래?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들. 근데 첫 번째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해.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생체 촉매야. 효소가 만능이야. 효소가 만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이 40도가 넘어갔었지.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왜? 단백질이 40도가 넘어서면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 그 효소가 변성되면서 그 입체 구조가 바뀌면서 기능이 잃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는 생체 촉매야. 그리고 모든 화학 반응은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 그래서 이걸 일명 에너지 대사라고 그래. 물질 대사를 에너지 대사라고 한다. 그래서 봐봐. 물질 대사는 봐라.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에너지를 얻어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 그리고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생체 촉매인. 그리고 물질 대사는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봐봐. 대표적인 물질 대사인 세포호흡이 있어. 생명체 내에서 세포호흡은 만약에 이렇게 포도당을 보내가지고 뭘로 만드나? 물과 이산화탄소로 만든다. 세포호흡은
그래갖고 이때 발생한 에너지를 갖다가 생명활동에 쓴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뭐 단계적으로 천천히 일어나. 그리고 그때마다 에너지가 나와. 에너지가 나와. 그리고 체온 범위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36.5도 그러다 보니까 효소가 작용해. 그리고 완벽하게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단 말이야. 근데 똑같은 세포는 이렇고 연소가 있어. 연소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 빛깔을 넣으면서 타는 거야. 얘는 원자동 물질이야. 포도당을 태우지. 일시적으로 빨리 에너지를 방출해. 한꺼번에. 똑같은 에너지, 이 에너지 다 합하면 얘하고 똑같아요. 근데 얘는 한 번에 빨리 에너지를 방출해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400도 이상이야. 400도 이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효소에 영향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효소는 얘들아 온도에 영향받아. 반응 속도가 온도에 영향받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언제가 체온 범위인 36.5도가 가장 반응 속도가 빨라. 그리고 저온에서는 활성화가 잘 안 돼. 근데 고온 40도를 넘어서면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 그러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해버려. 그러면서 효소가 기능을 못해. 이해됐어? 그러니까 400도가 넘어서니까 효소가 작용해? 못해. 이해됐어? 옆에 보자. 물질 대사와 생명체 밖의 화학 반응을 비교하면 생명체 밖에 포도당을 연소될 때 고온 400도에서 반응이 일어나지만 생명체 내에서 포도당이 세포로 분해될 때는 효소가 관여하여 체온 범위에서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단계적으로 천천히 일어나고 에너지를 방출한다. 포도당의 연소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하고 세포호흡에서 포도당의 분해는 에너지가 소량씩 단계적으로 방출된다. 천천히 일어난다. 좀만 쉬어. 얘들아. 쉬세요. 좀만. 성분이기 때문에 무기물이야. 예외적으로.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 동화는 뭐가 있어? 광합성. 이산화탄소와 물, 유기물 가지고 빛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을 만들잖아. 단백질 합성이 있고 이와는 분해야. 큰 놈을 작은 놈으로 나누는 거야. 반대야. 동화하고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만든다. 이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발열 반응인 거야. 그리고 뭐가 있어? 세포호흡이나 소화가 있단 말이야. 근데 둘 다 누가 관여한다? 생체 촉매니 효소가 있다. 효소가 이 반응들을 빠르게 일어나게 만들어.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물질 대사의 구분은 크게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하는데 봐라. 동화작용은 작고 간단한 저분자로 크고 복잡한 분자, 고분자를 합성하는 반응이다. 광합성이나 단백질 합성이 있어. 이때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그리고 이화작용은 크고 복잡한 분자, 고분자를 작고 간단한 분자, 저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으로서 세포호흡과 소화가 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으로서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보자.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어. 근데 왜 에너지 출입이 있냐? 반응물과 생성물은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걔가 가지고 있는 고유 에너지가 틀려. 그러다 보니까 봐봐. 흡열 반응은 누가 더 에너지가 커?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커.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의 반응열을 에너지를 흡수해 간다. 갖고 이게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은 누가 더 에너지가 큰 거야? 반응물이 더 큰 거야.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그러니까 이 반응열만큼을 에너지를 방출하고 생성물이 된다. 이게 발열 반응이야. 왜 에너지 출입이 있다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걔가 갖고 있는 고유 에너지 차이만큼을 갖다가 차이가 생겨. 그러면 그 차이만큼을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가지고 단백질 합성은 작고 간단한 분자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해갖고 아미노산 여러 개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폴리펩타이드가 되어가지고 폴리펩타이드가 모여가지고 단백질이 되는 거야. 그리고 포도당 크고 복잡한 분자를 갖다가 에너지가 방출하면서 이산화탄소, 물, 작고 간단한 물질로 만들어. 이거는 이화다.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이제 동화작용은 물질을 합성하고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화작용은 물질을 분해하고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면 이제 효소의 역할을 보자. 효소의 작용과 활용을 보자. 효소의 작용과 활용을 보자. 첫 번째, 효소란 건 뭐? 자기 자신은 변해 안 변해?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아. 화학 반응 속도만 빠르게 합니다. 어떻게? 뭘 낮춤으로써?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야.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야. 즉 다른 말로는 얘를 문턱 에너지야. 우리가 방으로 들어가려면 문턱을 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경계가 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경계가 되는 에너지야. 최소한의 에너지야. 이해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야. 이거란 말이야.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조심해. 이게 반응열이야. 그리고 이게 문턱 에너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관여를 하지. 효소가 관여를 하지. 그러면 이렇게 문턱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문턱이 낮아지니까 우리가 문턱을 넘어서 방으로 들어가기 쉬워지지. 즉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이거야. 근데 조심해 얘들아. 여기서는 이 발열 반응에서는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얘들아 봐.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문턱 에너지. 근데 흡열 반응에서는 봐라. 활성화 에너지가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반응이야. 근데 이게 활성화 에너지 아니야. 문턱은 이거야. 이걸 넘어야 돼.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이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문턱이잖아. 문턱 에너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넘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효소를 쓰면 이게 이렇게 돼. 자꾸 낮아져. 이해됐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조심해라. 야, 반응열은 변해 안 변해? 반응열은 안 변하는 거야. 야, 얘들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고유한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만큼의 반응열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리고 뭐가 변하는 거야? 효소에 의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변하는 거야. 이해됐어? 반응열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왜?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뭐만 변한다? 활성화 에너지만 효소에 의해서 낮출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문턱이 낮아지니까 화학 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 빠르게 된단 말이야. 반응이 빨리 일어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는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근데 흡열 반응에서는 이게 문턱이야.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조심해. 이해됐어요? 자,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야. 활성화 에너지 작을수록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효소가 없을 때보다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 그래서 효소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빠르게 일어나게 한다.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로 밑줄 보라. 효소의 유무하고 관계없이 어떻다? 일정하단 말이야. 뭐가 변한다? 효소의 유무에 따라 활성화 에너지가 변하는 거야. 이해됐어? 옆에 봅시다.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최소한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야.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수가 많아져서 반응 속도가 어떻다? 빨라진다. 올라와 197페이지. 모르는 거 있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자, 효소의 작용 보자. 야, 내가 세이가 무슨 현송 다니냐? 어디 다니냐? 신성이요. 신성이야? 내가 여기 신성 신성. 신성? 내가 갔잖아. 신성중학교 갔어. 저번에 12월 이거 나눠주고 볼펜 나눠주고 갔어. 근데 이 새끼들 진짜 한 30분 넘으니까 개떼처럼 몰려오더라. 좀 껄렁껄렁하게 입고 옷 입고 그런 애들은 접근도 안 해. 그냥 멀리 돌아가. 그래갖고 안 나눠줬어. 걔들은 이제 많이 보니까 나눠줄래 안 나눠줄래 있더라. 갖고 너는 왜 이렇게 학교를 늦게 가? 야, 근데 8시 50분 넘어서도 한 9시 10분까지 오더라. 애들이 10분 20분까지 오더라. 늦게 정치고 들어간 놈들도 많아. 와, 신성중이 그렇게 많더라. 1200명이더라만. 와, 갖고 400개 썼어. 400개 나눠줬어. 근데 어제 그제 금요일날 신성고를 가려 했어.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 갔어. 다음에 나눠줘야지 뭐. 자, 보자. 그러면 이제
효소의 작용이 있어. 효소의 작용. 효소의 작용이 있어. 효소는 특정 반응물, 기질하고만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을 촉진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성이냐?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 야, 한 요소가 모든 기질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야. 반응하는 게 아니야. 왜?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지. 단백질은 전부 다 입체 구조가 달라. 종류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입체 구조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입체 구조하고 효소의 입체 구조하고 맞는 놈만 결합하는 거야. 이걸 락인 T 구조라고 해. 야, 다른 키를 갖다가 자물쇠에다 하면 자물쇠가 열려 안 열리잖아. 마찬가지야. 얘도 맞는 자물쇠를 갖다가 키를 갖다 열어야지만 이 자물쇠가 열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 한 요소가 한 기질만 분해. 왜? 걔하고 입체 구조가 맞는 놈이 만나가지고 얘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분해를 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그래도 효소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며 그 구조에 맞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한다. 즉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만 분해하고 다른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는 반응하지 못해. 왜? 입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반응은 촉진하지만 단백질을 분해하는 반응에는 작용하지 못한다. 즉 한 요소가 한 반응물하고만 결합을 해. 입체 구조가 맞는 놈하고만. 이해돼? 이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 그리고 아까 지금 말했지. 효소는 뭐가 가능하다고? 재사용이 가능해. 왜? 선생님 말했죠. 자기 자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화학 반응 속도만 빠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안 변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한 거야. 이해됐어? 자 봐라. 효소는 반응 전후에 구조와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생성물과 분리된 후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하여 다시 반응에 사용된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효율적으로 적용된다. 그럼 밑에 봐봐. 자, 왼쪽은 효소하고 입체 구조가 맞아. 그러니까 반응물 기질은 결합할 수 있어. 이게 기질 특성이야. 근데 오른쪽에 네모난 놈은 입체 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효소하고 결합을 못해. 그러면 효소와 입체 구조가 맞는 반응물하고 이제 결합을 해. 그러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해. 그리고 이게 효소에 의해서 생성물로 분해가 되는 거야. 즉 효소는 그 구조에 맞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한다. 이게 기질 특이성이야.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리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한다. 반응이 끝나고 나면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되어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하여 다시 사용된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해됐지? 그러면 옆에 보자. 기질 특이성과 효소의 종류가 있어. 물질 대사는 여러 단계에 걸쳐 중간 생성물을 만들어 진행하는데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 있는 물질 대사의 단계마다 작용하는 효소의 종류가 다르다. 따라서 이 때문에 생명체에는 수많은 종류의 효소가 있다. 왜? 아까 지금 한 요소가 한 기질만 반응물하고만 결합한다 했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분해하려면 효소가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효소의 종류가 다양하다.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성이 된다 그랬지. 뭐의 영향으로? 야, 효소는 변성이 돼. 변성. 뭐 때문에? 온도하고 pH에 따라. 온도하고 pH에서 온도가 너무 40도 이상이지. 그러면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고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하니까 그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pH도 적정 pH가 아니면 변성이 일어나. 그래갖고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그 기능을 잃어버려요. 봐봐. 보통 뭐 pH가 어디냐? 나왔나 안 나왔나? 그 아밀레이스가 보통 중성에서 7에서 pH 7에서 반응. 근데 트립신은 pH 8에서 반응한다. 그리고 위산이 뿜어져 나오는 위에서는 펩신이 작용하는데 펩신이 그래가지고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여기는 강산이 나오기 때문에 강산에서 적정 pH가 있는 거예요. 적정 효소마다 적정 pH가 다 있다. 근데 보통은 중성이야. 적정 pH가. 근데 특이한 놈들이 있어. 이렇게. 그래갖고 pH가 안 맞지. 그러면 단백질이 또 변성이 돼. 이해됐어? 아까 처음에 온도 이야기했지. 40도를 넘어서면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서 단백질이 입체 구조가 변하니까 그 기능을 잃어버려. 그러다 보자. 이게 시험에 잘 나와. 다음 자료장에 카탈레이스의 작용 원리 실험. 카탈레이스는 뭐냐? 봐봐. 야, 과산화수소가 있어. 과산화수소는 소독약이야. 근데 물보다 산소가 하나 더 많아. 가만히 놔두면 뭘로 되냐? 물과 산소로 분해가 돼. 근데 우리가 상처나는 곳에 과산화수소 소독약 뿌리지. 그러면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와. 그게 산소야. 이게 활성화산소예요. 얘가 세균을 죽이는 거야. 이 산소가. 옛날에 이영애가 화장품 광고를 하는데 산소 같은 여자 막 그랬거든. 근데 과학적으로 말하면 독한 년이야. 얘가 활성화산소가 세균을 죽이는 거야. 근데 이게 가만히 놔두면 너무나 느리게 속 터져 죽어. 근데 우리 몸에는, 생명체의 몸에는 카탈레이스라는 호수가 있어. 얘가 작용해갖고 이렇게 빠르게 분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나는 곳에 피 속에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 그러니까 빠르게 분해되는 거야.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그러면서 소독을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이게 다 들어있어. 카탈레이스가. 알아? 실험과정 가에서 시험관 A, B, C에 3%의 과산화수소를 넣고 A는 그대로 두고 B는 생감자 조각, C는 삶은 감자 조각을 넣는다. 근데 A, C에서 기포가 발생하는지를 관찰한다. 그리고 향불이 꺼져가는 불씨를 A, C에 넣고 불씨 변화를 관찰한다. 그리고 기표 발생이 끝난 후 과산화수소를 더 넣고 기포가 발생하는지 관찰한다. 그랬더니 A는 기포가 발생 안 하지. 효소가 없으니까 이 분해가 잘 안 일어난단 말이야. 이해됐어? A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 과산화수소는 자연적으로 분해되나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B는 기포가 발생한다. 생감자에는 과산화수소 분해를 촉진하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C는 또 기포가 안 발생한다. 삶은 감자는. 왜? 야, 삶아버렸으니까 40도를 넘어섰단 말이야.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 즉 효소가 변성이 일어나고 작용을 해 못해. 카탈레이스가 못해. 그러다 보니까 C도 감자 속에 카탈레이스가 고온에서 변성되기 때문에 기능이 잃어버렸다. 그러면 불씨의 변화는 B에서만 불씨가 타온다. 발생하는 기체가 산소라는 걸 알려준다. 왜? 산소는 뭐 있다? 조연성이 있어. 물질이 타는 걸 도와줘.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발생된 곳만 불씨가 확 살아나겠지.
이해됐지? 결론은 뭐냐?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지만 반응 전후에 자기 자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다 보니까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변성된 효소는 기능을 잃는다. 왜? 입체 구조가 변했으니까 기능을 잃어버려. 그리고 세 번째, 효소와 생명현상. 효소는 대부분의 물질 대사에 관여하며 생명체는 효소에 의해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남으로써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 광합성, 세포, 출혈시, 혈액의 응고, 간에서 독성 물질의 분해, 성장에 필요한 물질의 합성, 영양소 소화, 거의 모든 물질 대사에 다 누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그리고 효소의 활용 봐. 효소는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 이용된다. 활용된다. 식품은 발효식품, 김치, 된장, 치즈, 요구르트, 포도주, 고기 연육제, 식혜, 그 있잖아. 우리 갈비 지을 때 배를 갈아서 넣고 막 그러잖아. 키위도 고기 연육제다. 그리고 엿기름 속의 식혜는 아밀레이스를 이용한다. 생활용품은 효소를 첨가한 치약, 화장품, 세제, 단백질 분해 요소, 세제에는 지방 분해 요소가 때가 있단 말이야. 때를 제거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의학 분야에는 의약품 소화제도 있고 의료기기, 요금사지, 혈당 측정기가 있다. 포도당 산화 요소를 이용해가지고 산업 분야에는 섬유, 의류 제품의 생산, 섬유소 분해 요소를 이용해서 탈색을 하고 환경 분야는 생활하수 및 공장 폐수의 정화, 바이오 에너지 생산한다. 미생물의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넘겨. 그리고 자 옆에 보자. 야, 효소의 반응 속도 그래프가 있다. 효소는 세 가지의 영향을 받아. 온도, pH, 또 반응물의 기질의 농도 영향을 받아.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다? 야, 반응 속도가 빨라. 그러다가 효소가 다 사용되고 있으면 더 이상 반응 속도가 증가해, 안 해? 안 해. 봐. 야,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놈이 세 가지가 있다. 온도, pH, 그 다음 반응물, 기질의 농도야. 자, 효소가 100개 있었어. 근데 이제 반응물이 점씩 5개씩 들어와. 그러면 이제 100개가 될 때까지는 반응 속도가 증가해. 근데 100개가 다 반응해버리지. 100개를 넘어선 순간부터는 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 더 이상 증가해야 안 한다. 그래서 그래프가 가구간은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 근데 나구간은 더 이상 증가 안 해버립니다. 따라서 반응물의 기질의 농도는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초기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지만 반응물의 농도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왜? 간은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왜? 반응물과 효소의 결합하는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는 봐라.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해도 초기 반응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진다. 왜? 모든 효소가 반응물과 결합해가지고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남는 효소가 없어.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더 이상 증가 안 하는 거야. 초기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가 S2일 때가 S1일 때보다 더 빠르다. 생성물의 생성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가 S2일 때보다 S1일 때가 더 빠르다. 그리고 효소의 농도를 봐라. 두 번째, 반응물의 농도가 같을 때 효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 반응 속도는 증가한다. 당연히 야, 효소가 많을수록 반응물하고 많이 결합해. 그러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겠지. 근데 얘도 효소가 다 작용하면 이제 반응 속도가 더 이상 증가 안 하는 거 맞아. 그러다 보니까 효소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초기 반응 속도가 빠르다. 이해됐지? 198페이지 풀어봐요.
오유. 아 그거 주문 안 했다. 마이쮸랑 주문해야 되겠다 오늘. 마이쮸 좋아해? 세인아? 네. 주문해야 되겠다. 간식 좀 주문해야지. 먹을 수 있게. 다음 주에 오면 있을 거야. 다 풀었어? 자 보자. 1번의 물질대사, 2번의 효소, 3번의 동화, 이화, 그 다음 5번의 흡수, 방출, 그 다음 7번의 활성화 에너지, 8번의 기질특이성, 9번의 재사용, 그 다음 1번의 00X, 2번의 1번 니은, 디귿, 비읍, 이화는 기억, 리을, 미음, 그 다음 3번에 X00이다. 효소가 있을 때는 야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져 라고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4번에 A가 반응물, B가 효소, C가 생성물, D가 생성물. 그 다음 5번 기질특이성, 6번 X0XX. 모르는 거 있어? 몇 번? 6번에 4번. 야, 엿기름 속에 단백질 분해요소가 아니라 탄수화물 분해요소인 거야. 선생님. 넉말 분해요소. 6번 6번에 1번. 보자. 아니, 생명체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체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했지. 그래갖고 다양한 분야에 이용된다 했지. 숙제는 204페이지까지 풀어오고 이제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 흐름 보자. 야, 다음 시간에 올 때는 투도 갖고 와. 다음 시간에 올 때는 통합과 투도 갖고 와. 지금 5분 끝나버리다. 다음 시간에. 이해됐지? 야,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 흐름 보자. 자,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는 뭐야? 자, 얘들아 봐봐. 첫 번째 DNA하고 유전자가 있어. DNA가 유전자 설계도라 했지. 설계도니까 중요하니까 핵 속에 있어. 우리가 유전 물질을 핵산이라고 해. 핵산에는 DNA하고 RNA가 있어.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그 다음 이 RNA가 이 유전 정보를 복제해가지고 라이보솜한테 전달해줘. 그러면 그 유전 정보대로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왜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냐? 우리가 엄마한테 염색체 N개 받아. 23개. 아빠한테 N개 23개 받아. 그러면 염색체 때문에 우리가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냐? 아니야. 염색체는 운반체일 뿐이야. 유전적으로. 그러면 이 염색체가 풀어지지. 그러면 실인 염색사가 돼. 염색사가 돼. 근데 염색사는 뭐로 돼 있냐? 야, 이렇게 돼 있어. 둥그런 구조물 있고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해. 이걸 감싸고 있는 실이 있어. 이게 DNA고 이 동그란 게 히스톤 단백질이야. 그 DNA하고 염색사는 히스톤 단백질로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뉴클레오솜이라고 해.
그리고 이 DNA는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어.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어. DNA는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DNA 특정한 부위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이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자가 수많은 유전자가 있어. 여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야. 이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발현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유전자를 우리가 엄마로부터 받고 아빠로부터 받기 때문에 엄마도 받고 아빠도 받는 거야. 이해됐어? 봐라. DNA와 유전자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세포의 핵 속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DNA에 저장되어 있다. 있으며 유전자는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특정한 부위를 우리는 뭐라고 해? 유전자라고 해. 자, 염색체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염색사가 최대한 응축돼가지고 막대 모양이야. 그리고 염색사는 이게 염색체를 풀면 염색사 실이 돼. 그러면 염색사는 또 뭐로 되어 있냐?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막 감고 있어. 그리고 이 DNA는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는데 DNA의 특정 부위에 유전자가 있는 거야. 이 유전자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이 유전자에 있는 유전 정보대로 형질이 발현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두 번째, 유전자와 단백질 봐봐. 유전자에 뭐가 저장되어 있다? 유전 정보가. 그러면 RNA가 이 DNA에 있는 유전자들 유전 정보를 복제해 갖고 나가. 밖으로 나가. 핵 밖으로 나가. 갖고 라이보솜한테 이 유전 정보를 전달해 줘. 그러면 라이보솜이 이제 트랜스퍼 RNA를 시켜가지고 운반 RNA를 시켜갖고 아미노산을 잡아. 그러면 이제 리보솜 RNA가 이걸 아미노산을 연결해가지고 펩타이드 기업으로 연결해갖고 폴리펩타이드로 만든 다음에 단백질 합성됩니다. 이해됐어? 그럼 보자. 각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돼 있어. 그리고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합성된다. 봐. 염색체는 뭘로 이루어졌다? 염색사로 이루어졌어. 염색사는 DNA하고 단백질로 이루어졌어. 그리고 DNA의 특정 부위에 유전자가 있으며 한 분자의 DNA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어. 수많은 유전자가 있어. 그리고 유전자에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유전자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갖는다. 즉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만들지 단백질은. 그러니까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저장되어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옆에 보자. 첫 번째, 유전자는 봐. 대부분의 유전자는 단백질을 암호화하지만 유전자 중에 단백질 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RNA만 합성하는 것이 있다는 게 밝혀졌다. 따라서 유전자는 DNA에서 단백질이나 RNA를 만들 수 있는 단위로 정의한다. 야, DNA에 있는 유전 정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RNA도 만들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유전자의 의미는 단백질만 합성하는 게 아니라 RNA도 합성하는 거야. 그리고 염색체는 봐. 세포 분열할 때 최대한 응축되어갖고 막대 모양으로 나타나는 구조물이다. 분열하지 않을 때는 핵 속에서 실처럼, 분열하지 않을 때는 준비기 때는 감기 때는 실처럼 풀어져 있어. 이해됐어? 분열기 때는 염색사가 최대한 응축해가지고 막대 모양 구조물 염색체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염색체가 이제 세포 분열 시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너무 길어버리면 세포 소기관과 충돌하면서 유전 정보가 손실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응축해갖고 염색체가 돼버립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자, 세 번째,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보다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 봐봐.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 합성되는 단백질의 작용으로 형질이 나타난다. 형질이라는 뭐야? 겉으로 드러난 형태나 성질이라는 뜻이야. 즉 유전 형질이 나타난다는 것을 형질이 발현된다고 표현하게 된다. 당나귀가 털색을 띠게 되는 과정이다. 야, 우리 몸에도 색소가 있어. 우리가 눈동자가 뭐 브라운색이 있고 뭐 파란색이 있고 그러잖아. 전부 다 멜라닌 색소라는 게 있어. 우리 몸에. 이게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우리 피부색도 달라지는 거야. 즉 백인은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적은 거야. 적은 거야. 근데 흑인은 멜라닌 색소가 많은 거지. 이해됐어? 그리고 유전자는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A가 있어. 얘가 많은 수의 멜라닌 합성 효소를 합성해. 그러면 이 합성 효소가 멜라닌 색소를 단백질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 그러면 털색이 무슨 색을 띈다? 갈색을 띠는 거야. 근데 멜라닌 합성 요소 유전자 B는 적은 수의 멜라닌 합성 요소를 합성해. 그러면 멜라닌 색소가 단백질이 적은 양의 멜라닌만 합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털색이 흰색이 되는 거야. 유전자고대로 멜라닌 합성 요소를 많이 만들 건지 적게 만들 건지 저장이 돼 있어. 그래갖고 또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진지 적게 만들어진지 유전자가 저장이 됐단 말이야. 그래 이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자에 있는 유전자고에 의해서 형질이 발현되는 거야. 따라서 당나귀의 DNA는 멜라닌 합성요소 유전자가 있으며 이 유전자로부터 멜라닌 합성요소,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 효소의 작용으로 합성된 멜라닌에 의해 털색의 형질이 나타난다. 당나귀의 털색이 갈색과 흰색으로 다른 까닭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멜라닌 합성요소의 합성량이 달라. 그래갖고 멜라닌 합성량이 다르다. 그래갖고 털색이 다르게 나타난다. 유전자가 다르면 형질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해됐지? 그 다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 우유 같은 거 있지 먹지. 그러면 바로 화장실 가. 반응이 엄청 들어.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화장실 가고 싶으면 커피라든지 커피에도 이게 있잖아. 우유 성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바로 가. 와, 선생님 봐봐. 유전자와 유전 형질의 관계. 젖당 분해 효소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젖당 분해 효소를 만들어. 그래갖고 젖당을 효소의 작용으로 젖당이 분해돼. 젖당이 분해되면서 흡수되는데 젖당 분해 효소 유전자로부터 합성된 효소의 작용으로 우유 등에 들어있는 젖당이 분해되어 흡수된다. 근데 젖당 분해 요소가 합성되지 않는 사람은 젖당이 분해되지 못하고 장내에 나와서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적게 나오나 봐, 선생님. 그러니까 막 민감해. 우유가 들어오면 민감해, 장이. 이해됐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생일은 가고 다음 주에 빨리 와. 오늘은 가고 다음 주에는 12시에 와. 야, 너희들은 빨리 저쪽 가고 이제 해. 좀 쉬었다 해.